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장기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얼마씩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납입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 어떻게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고 우리가 상품보험편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회 보험료를 납부하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보험계약의 성립 조건이 아닌 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결국 초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초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바로 이 650조 보험료 지체의 효과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래 이제 나쁜데 여기는 이제 법률 용어로 그냥 지급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예, 하여튼 보험료를 계약 체결 후에, 예, 왜 체결이라고? 보통 이제 청약을 하면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래 알았어 한번 검토해 볼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예, 쉽게 말해서 나는 그냥 뭐 농작물도 재배도 하지 않는데 난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할래요. 아무리 내가 청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 청약과 즉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방위 청약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어떤 그 의사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 한번 검토해 볼게 하는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약 체결하고 계약 성립하고 계약 흉립시하고 조금 이제 혼돈이 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계약 청약에 했다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나 보험 가입할래 했던 의사표시고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의사표시를 수령한 거예요. 보험계약을 청약에 대한 것을 의사표시로 수령했다. 그것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고요. 보험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수 조건도 검토하고 30일 이내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해서 보험 허락을 할게 해가지고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체결하고 성립이라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겠죠. 예, 체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청약일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결 후에서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1강에서 보험계약의 성립편에서 배웠지만은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에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은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책임을 지겠죠. 보험회사에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결 후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자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처음에 성립편도 잘 모르고 조금 애매가 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계약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제 보험계약이 성립까지 다 했어요. 그 청약에 대해서 승인해 줄게 해갖고 그 계약합시다 이랬는데도 초회보험료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보험료 안 내도 쉽게 말해서 계약서 뭐 보험사가 나면 보험금 줄게.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약정을 맺었어요. 그런 약관으로 보험계약을 했을 때는 보험료 안 내더라도 당연하게 회사에서 보험회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만약에 약정이
이제 없다면, 그런 약정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임의보험이라는 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우선을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 후, 성립이라는 건 이제 이해하시죠?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한 이후에 2월이 경과를 하면은, 예,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뭐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요 지문 하나 가지고 요 독규정으로 해마다 한 문제씩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잘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성립 후 몇 월? 2월. 대부분 상급보험료는 30일, 3년, 3개월 딱 그거밖에 안 쓰입니다. 제습기한이 딱 하나 있는 것은 2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쉽죠. 초회보험료 납부를 안 했을 때는 2월이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은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떠든 것은 해지라는 단어는 많이 썼는데 해제라는 단어는 지금 처음 보실 거예요. 그죠? 이 해제는 뭐냐면 해지라는 건 정지할 때 지자니까 해지한다 하면 그 시점부터 모든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정지니까, 그죠? 앞으로 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에서 해지고요. 해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다 돌아가서 파투를 시키는 겁니다. 즉, 취소나 무효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초회보험료도 안 냈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파토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고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본다는 건 뭔 의미인지 아시죠? 다음에 어떤 반대의 증거를 아무리 제시하더라도 번복이 되지 않고 이 법률 효과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본다. 그래서 본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초회보험료는 만약에 이제 안 내고 있으면 계약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보험료 있잖아요. 만약에 2만 얼마씩 매월 이제 보험료를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약정한 시간에 매월 10일마다 이렇게 내도록 돼 있는데 그 시기에 만약에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안 내고 있으니까 안 내도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 통용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예, 그런 기간을 상당 기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해놓고 내일까지 안 내면 당신이 그 계약 해지돼. 이거는 너무 사회 통념상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계속 보험료를 지금 못 내고 있는 형편인데 하루 만에 내라고 하느냐. 이런 사회 통념상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적정한 기간을 딱 주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2달 내에 아니면 30일 이내에 계속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그때 되면은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꼭 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용어로. 예,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내세요. 안 그러면 해지됩니다. 하고 이렇게 최고를 하는 거예요. 그 기한 내에 또 만약에 안 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봐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의 계약에 대한 것은 효력이 딱 모든 것이 정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해지예요. 근데 여기도 잘 봐보시면 여기는 해제는 본다인데 해지는 어떻게 되죠? 할 수 있다예요. 해지한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 이거 그래도 조금 더 형편 되면 낼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다려 보자 하갖고 해지를 안 하고 또 한 번 더 그러면 내 기간 앞으로 30일 더 줄게 60일 더 줄게 그럴 때까지 꼭 내. 그럴 때 진짜 안 내면 해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연기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지 의무를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죠. 왜 그렇죠? 계약자가 비록 그 보험회사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보험 계속 들고 싶어 하면 취소한다 그러면 무조건 놓고 그 계약을 취소를 해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약자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죠? 비록
그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난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놓고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요거 뭐 바꿔 나왔네, 아이고 상법 본편에 이렇게 꼬아놓은 문제가 많아서 어렵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제가 그 강의 제일 마지막에 한 뭐 1, 2분 정도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만 아시면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도 그것을 여러분께서 샤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탁 완벽하게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이 법이 또 특정한 타인 또 나왔죠. 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인데 왜 여기는 특정한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특정한 타인도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정되지 않은 타인이라면 누구한테다 보험료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보험료 좀 이거 당신이 당신이 안 내면 언제까지 해지됩니다. 이렇게 통보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한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 의미를 놓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타인이라고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도 이 특정한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칠까봐 빨간색으로 아마 표시를 해놨었죠. 그죠? 예. 그래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만, 그죠? 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을 때는 그 계약을 그냥 해지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그 타인이 보험사가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약을 해지시켜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도 당신 지금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고 있는데 당신이라도 대신 내 언제까지 만약에 안 내면 이거 계약이 해지될 거야 하고 통보를 하죠. 그것이 뭐죠? 최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똑같아요. 계약자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를 하고 나서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건 뭐 3번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는 거고, 이제 해지, 오늘 처음으로 해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해제는 하여튼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그 무효 취소처럼 계약의 처음으로 돌아가갖고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해지라는 것은 해지 통보한 그 시점부터 그 이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계약자가 현대해상 화재보험하고 이게 계약을 맺었어요. 왜 그 NH농협이라고 안 했냐면 NH농협은 일시납으로 한 번에 계약 보험료 다 냅니다. 다 내고 나서 그냥 정기간을 보장받는 그런 구조예요. 예, 근데 대부분 보험은 어떻습니까? 매월 얼마씩 내고 막 그러죠. 보험기한 동안에. 그죠? 그것을 5년 동안 내든지 10년 동안 내든지 아니면 그 보험기한長기간 동안 내면 그걸 갖고 정기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NH농협을 여기는 도표에는 안 쓰고 현대해상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제 그 1회 보험료, 만약에 이제 10년 납으로 해서 매월 뭐 2만원씩 낸다, 뭐 이런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 1회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험료를 또 이렇게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보험료를 만약에 안 낸다 하면 그 보험회사에서는 당신 언제까지 보험 안 내면 그 계약이 해지됩니다 하고 통지를 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죠. 그죠? 그 최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당연하게 계약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 수령권자가 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타인이 피보험자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약자가 못 내고 있을 때는 타인에게도 똑같이 이런 그 최고의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초회 보험료를 만약에 안 냈다. 예, 제1회 보험료를 안 낸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것이 중요하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예, 임의보험이라는 얘기예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는 거고,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이 된 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2월 딸랑 요거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워요. 그죠? 예, 2월이 딱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어떻다고요? 본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그 규정을 한번 공부를 했고 또다시 한번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공부를 한번 더 할게요. 자, 계속 초회법률, 계속법률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예, 그 초회법률, 최초법률가 이제 제1회 법률죠. 1회 법률을 내지 않았을 때는 그 계속법률은 최고. 당신은 언제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돼 하지만 그것이 이제 최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초회법률을 안 냈을 때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히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어떻게 해요? 2월.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성립부터 2월이 딱 경과하면 그 계약은 무조건 넣고 어떻게 된다고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최고하야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틀린 거 비글에 웃으면서 된방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걸 묻는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우리 그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다 시험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요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라고 해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계속보험료, 초회보험료 이제 청약 당시에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내 보험이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돈도 구한데 하다 보니까 좀 미루면서 안 내버려요. 연체시키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당신은 언제까지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최고를 해야만이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 얘기는 뭐냐면 해지 예고 부채고 요런 게 이제 타 시험에 이제 그 상법보험편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가 않고 있지만 이 얘기도 결국 판례 문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 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판례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상식적인 수준으로 다 모든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결할 거 아닙니까? 법관이. 그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보험료를 납입지체가 있는 경우 그 보험료를 안 내는 거예요. 납입최고를 하면서 최고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별도의 이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 시 당연히 해지된다는 최고로 효력을 인정한다. 그걸 갖고 해지 예고부 최고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언제까지 안 내면 몇 월 며칠 잡으로 계약이 해지돼 이렇게 최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가 되는 순간에 당신 이제 계약 해지됐어 하고 이 이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했으니까 그 내용까지도 그것이 효력이 인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해지 예고부 최고라고 법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판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뭐 읽어봤지만 특히 상품보험편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만 정확히 깨뚫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셔도 돼요. 자, 3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타인이 보험금 수령권자니까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체하고 있을 때는 보험회사는 그 타인한테도 지금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그 보험료 안 내면 이 계약이 해지돼 하고 최고를 해야만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망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됐어요.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계속보험료 같은 경우는 최고를 해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래 보험료 계약자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전부 최초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맞죠? 최초보험료는 어디로 하냐면 체결 후에 즉시 내는 겁니다. 계약 성립 전에. 그래야만이 성립이 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약관에다가 보험료 안 내도 보험금 지급합니다 하면 그 약정에 따르겠지만
임의 규정이니까, 그죠? 그 어떤 보험회사가 보험료도 안 내는데 그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관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팔 때 없죠. 예, 하나의 그 법은 모든 것을 다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거지 뭐 약정이 없는 한 그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넣고 보험료를 안 내면, 최초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셨죠? 실제적으로는.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최초 보험료 미지급 시 보험료를 안 냈어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 성립 이후 2월의 경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어떤다고요? 본다. 그죠?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맞고요. 3번 계속 보험료 미지급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한을 정해서 지급할 것을 최고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최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맞고요. 4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지체 시에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해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최고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벌써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문제는 쉽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씩 대풀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두 문제만 검토하고 끝나도 충분하게 풀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문제를 푸는 이유는 저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공부가 이왕이면 하자. 계속 한번 봤을 땐 쉽게 안 같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잊어말할 시점에서 또다시 또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또 공부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차량번호 외우듯이 차량번호 한 번만에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자꾸 뭐 이래 그냥 뭐 아는지 모르지 모르고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기출문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보는 거예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보험료 지급과 지체에 대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만이 지급 의무를 부담함으로. 벌써 틀린 것 같죠? 예, 보험계약자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다 그랬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이 피보험자니까 그 타인도 뭡니까? 2차적으로 보험료 부담 의무가 있다 하고 몇 번을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배웠고 몇 번 배웠잖아요. 이게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틀렸네요. 특정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체한 때는 타인에게 대한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벌써 틀린 거죠. 완벽하게 틀렸네요. 자, 2번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 지급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요것은 뒤에 여러분들 보험자의 언제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하는 책임 개시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한 강의로 공부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가서 당연히 알 수 있지만 대충 유추해 보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내야만이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보험회사에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것은 항상 임의규정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상품보험편은 임의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도 돼요. 다른 대부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누누이 강조했죠.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난 상태에서 상품보험편을 공부해야만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지. 그런 것이 있다. 큰 줄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런 것들 다 놓칩니다. 다 놓치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했을 때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죠? 최초 보험료는 어디 냈나 그랬어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내니까. 그러니까 보험계약이 성립이 안 돼도 보험사고에 대해서 뭡니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잖아요. 보험계약의 성립 1강에서 배웠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법도 수학공식보다 더 치밀하게 정확한 거예요. 하고 딱딱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이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공부를 하면 다 이건 뭐 그냥 글자 노름이고 이게 왜 이렇지? 이거 이렇게 꼬아서 냈네? 막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2번은 또 다음에 또 새로 공부하겠지만 당연히 맞는 질문. 3번 보험계약자 보험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이율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법 규정 그대로죠. 예. 보험 개선법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보험자는 상납 기간 정원에서 계약자에게 최고를 해야 되죠. 예,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한다가 아니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기출 3해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 성립 후 2월 이내에 1회 보험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 그랬죠. 약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약은 2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맞네요. 2번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기한 중에서 이행을 최고해야 하고 최고기한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 예.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이제 지체하고 있어요. 그럼 보험자는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하고 아니면 해지하지 못한다. 예, 법규정 그대로 맞고요. 4번 대부분 전에 합의인체 판결에 의하면 이렇게 판결 이렇게 나왔지만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다 그냥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아마 법관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심이 없으니까. 그죠? 예. 판결이면 약관에서 제2의 분납보험료가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돈을 못 내고 있어요. 계약자가. 상법 소정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죠. 최고를 해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고를 거치지 않고 실효하도록 그렇게 그 약관이 되어 있으면 그 약관은 뭐예요? 무효죠. 무효. 왜? 그는 법 규정의 위반이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강행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법 규정에 위반해갖고 당사자끼리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마음대로 이렇게 약정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맺은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 약관은요 상법 임의 규정에 보다는 무조건 놓고 우선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상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해갖고 제책 보험계약법 교재 참 표지에도 그렇게 딱 넣어놨잖아요. 임의 규정보다는 약관이 더 우선하고요. 약관보다는 강행 규정이 더 우선합니다. 하고 표시해놓은 거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약관은 이 강행 규정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어렵게 내려고 낸 것 같지만 1번, 2번, 3번이 당연히 법규정 그대로니까 쉬운 거죠. 다 지문이 나오면 이런 지문으로 4개가 나와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자, 상법보험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 전부 일부를 해지한 것. 뭡니까? 이미 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네요. 예,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어떻다고요? 있다. 예,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X. 보험계약자가 계약조에 지체되어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법규정 그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어떻다고요?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예, 그죠? 맞죠? 해지라고 바꿔놓으면 틀린 거고. 요거는 초회 보험료니까. 그죠? 1회 보험료. 예, 그러니까 해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벌써 답이네요. 3번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지의무 위반은 뒤에 한 서너 시간 후에 이제 배울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어요. 고지의무 위반하면 이제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해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해지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보험회사도 해지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암이 걸렸는데 암 안 걸렸어요 하고 암보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해지할 수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때는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이 해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지되고 해지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붙여서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보험계약의 부활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제가 부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조항만 알면 끝인데, 제가 한강으로 뺀 이유가 그것을 뭐 강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한 문제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 진행하는 25강 진행하는 내용이 제가 작년에 이거 1번 문제 이렇게 나와요. 2번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하고 지금 그 강의한 슬라이드를 갖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을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험계약의 부활은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 문제를 예상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낑겨넣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강의로 뺀 거예요. 아마 다음 강의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보험계약의 부활하는 거. 이말 고지의무 위반했으면 계약자가 안 걸렸어요 해서 이거 보험회사가 알으면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나 보험계약 부활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 부활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안 걸린 사람을 왜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켜 주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잘 이걸 갖고 이거 맞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시간이 들었더라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공부를 끝내고 싶으면 제가 작년에 올려드린 상법보험편 마무리 특강 1가 딱 2편이에요. 3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 강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들으시고 가시더라도 그냥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 번호까지도 다 맞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문제가 밖에 나오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야만이 여러분께 머릿속에 딱 그냥 고정으로 그냥 따르기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의미는. 아셨죠? 그런데 왜 이게 이제 틀렸냐면,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예. 암보험이 해서 계약 해지됐는데, 암 지금 걸린 상태에서 보험 들었다가 들통나가지고 계약이 해지는데 다시 보험 계약이 부활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렇게 하면 쉬운데, 이걸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이거 뭐 부활할 수 있네. 이게 쉽게 판단한다니까요. 부활은 언제만 할 수 있느냐면, 계속 보험료를 미지급했을 때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계속 보험료. 그것이 바로 핵심 키포인트예요. 보험계약의 부활 규정에서 딱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고 문제가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그 간단한 문제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아마 그 8회 시험에 또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 번호까지도 똑같죠. 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이것도 앞에서 공부를 한 그 법 규정이죠? 예. 과실이 없는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실이 있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보험료 반환하지 않는다 해갖고 제가 반환하지 않는다 X, 보험금 무효가 됐을 때 그 보험료 전부 반환하는 경우, 일부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로 제가 그 농약물 재해보험 약관을 갖고 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러니까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죠. 예. 당연히 틀린 거고요. 예, 하여튼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확히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예, 이래서 이런 거구나. 예. 중요한 거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딱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진짜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자, 4회. 왜 이렇게 계속 두 문제 나왔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시오. 그렇죠. 네.
계속보험료가 약정 시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틀렸죠. 최고 빠졌잖아요. 그죠? 틀렸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 액정한 경우 이거는 이런 걸 단독 문제로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문제로 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계약법 제가 지금 25강 하면서 어떤 법 규정 한 개도 빠짐없이 지금 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로. 보험계약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보험기한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고가 위험이 흔적의 변경 증가된 때는 지체 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요거는 뒤에 이제 위험 발생 통지 의무 있어요. 위험 발생 변경 통지 의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겠습니다. 당연하게 현장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화재보험 들었어요. 건물 여러분께서 건물주인데 옆에 막 그냥 갑자기 가스 충전소가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화재 위험이 커졌잖아요. 그럼 우리 옆에 건물에 가스 충전소 같은 게 들어왔어 하고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건 뒤에 또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답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은 요 사회 오해 이럴 때의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네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허용되는 거, 그러니까 임의 규정인 것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여러분들께서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임의 규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임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약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 이런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그거는 무조건 임의 규정이고요. 이 규정이 빠지더라도 임의 규정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보험자의 책임 개시라는 거. 보험자 책임 개시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그렇지만 그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잘 따져보시면. 왜냐하면 당사자의 합의를 해버리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겠다면 그 약관은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자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문제로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이것도 뒤에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아주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문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하여 생길 때 위험을 담보하는 것. 이럴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전쟁 같은 경우 일어났을 때 사고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도 보험회사가 나 보험 전쟁 나가고 만약에 농작물에 피해 있거나 시설물에 피해 있어도 보험금 지급하겠다 해갖고 NH농협 손해배상 그렇게 약관을 만들어서 계약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약정이 따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거. 그래서 요 규정도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풀어보셔도 돼요. 자,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없는 때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이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 개시는 잠깐만요. 656조 제가 한번 규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656조도 그렇게 돼 있네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 규정이 넣어 있네요. 넣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게 임의 규정이네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이렇게 그게 656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험료 지급 없어도 제가 좀 전에 예시했듯이 보험료 안 내더라도 보험사고 시에 보험금 지급하겠다 하고 그런 약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하게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에 관계되는 거는 다 효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요. 사고 발생 전 임의 해지 시에 임의 해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미경고 법률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것도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은
어떻다고요? 예, 그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해놔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예. 다음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은 참 지겹게 많이 용어를 많이 쓰죠. 예, 그렇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자랑 다른 그런 보험 그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그죠?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야지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타인에게도 반드시 최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왜? 그 650조 3항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죠? 제가 교재에도 그래갖고 뭐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막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만은 그것을 뭐 야 이건 강행 규정 이렇게 안 외우셔도 돼요. 당연하게 이것은 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건 강행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고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버는 어떻게 되죠? 허용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 다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가나 다 라까지 하나가 또 더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죠. 예, 아니면 뭐 나다 라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혼선이 돼야 되는데 이 1번, 2번, 3번, 4번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지금 뭐 나는 확실하게 이거 뭡니까?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거, 예, 요 중에서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벌써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 때문에 라가 이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맞출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축제위원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진짜 요것도 나열하는 것도 진짜 애매하게 해가지고 답 찾기가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측을 해봅니다. 자, 기출 이렇게 네요.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계약자 을과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나오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기본만 알고 있으면 어떻든지 그대로 그냥 그래 갖고 설명을 하면 돼요. 갑은 을과 이제 보험료를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쉽게. 예. 그러면 하여튼 갑이 을한테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죠? 갑은 약정한 최초 보험료를 체결에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한다. 이거 법 규정 그대로 돼 있죠. 오케이. 갑이 계약 성립 후 이율이 경과대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계약은 법률에서 효력이 상실하죠. 맞죠? 예, 이율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어떤다고요? 본다. 이렇게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이율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것이 틀렸죠. 그렇죠?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벌써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이 계속보험료를 약정에 지급하지 아니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 기한 전에서 갑에게 최고 맞죠? 갑이 계속보험료 지급하지 을이 계약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한 것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갑은 일정한 기한 내에 견처보험료의 약정이 제로부터 을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계약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약의 부활은 굉장히 간단한데도 제가 예상 문제를 한 문제를 작년에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볼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식으로 꼭 인간 넣기로 했더라도 꼭 이 부활 규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복규정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지 않은 게 만약에 좀 나열이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공부한 내용 갖고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부하지 않은 어떤 지문이 이런 게 있다면 야 이거 뭐 이런 게 나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럴 때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엑기스적인 내용만 묻고 있는 거예요. 껍닥지 같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출 7회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무 해마다 한 문제씩 계속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풀고 있어요. 계약자는 계약 체결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복규정 그대로. 오케이. 옳은 거 벌써 찾았습니다. 끝. 2번
약정시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상당 기간을 전서 계약자한테 최고하고 그 기한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뭐가 틀렸죠? 야, 거의 뭐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틀렸나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계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그냥 확정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되죠. 해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틀렸네요.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요. 네.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토록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타인에게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4번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해요. 예. 그럴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여기 있나 없나를 꼭 봐야죠. 예. 여기 임의보험이니까 예. 계약 성립이 언제요? 2월. 2월은 딱 요거 하나라 그랬죠? 최보험료 미납시. 그죠?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요게 틀렸네요. 요예요. 1월. 예. 1월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가 아예 없습니다. 예. 30일, 3개월, 예, 3년, 요게 있을 뿐이지. 예.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럴 때 1월은 있네요. 그죠? 예. 증권의 그 신청할 때, 그죠? 1월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2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틀렸고요. 자, 그럼 8회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출 문제가 쫙 풀어봤는데, 그걸로 풀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법상 보험계약자, 보험자가 보험료를 이제 내기로 했고, 약정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하는 경우, 예. 그 법규정 그대로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법규정 그대로. 맞네요. 2번 계속보험료가 연수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예, 맞죠. 예. 그 계약자에게 언제까지 안 그러면 해지돼야 하고 최고를 해야 되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즉시 할 수 없는 거죠. 최고를 해야만이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맞는 거. 그죠? 3번 계속보험료가 연체되고 있어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이게 뭐죠? 중개대리점이잖아요. 그죠? 대리상에서는 그 보험 대리상하고 중개대리상 권한,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춥니다. 그러죠? 예. 여기도 그렇게 또 써먹고 또 나오네요. 예. 중개대리상이에요. 중개대리상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개대리상 뭐만 있다? 예.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또 하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딱 하려면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권한이 있다니까 벌써 틀린 거예요. 예. 벌써 답은 나왔고요. 4번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이거 이제 특정한 중개대리상이에요. 예.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고부하는 경우에 하나요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맞죠? 예. 법규정 그대로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짬뽕 문제로 나왔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항만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보험료 지체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회 보험료는 언제 내냐면 계약 체결 후입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 성립 후라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체 없이 1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야 되고, 만약에 1회 보험료를 계약 성립 후에도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그 월납 같은 경우는 계속 보험료잖아요. 계속 보험료를 만약에 연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놓고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한테 상당 기한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하고, 그래도 그 보험료를 안 낼 때, 그럴 때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는 그 타인이 보험금 수령권자이기 때문에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가 지시되고 있다면 계약자가 타인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당신은 언제까지 보험료 안 내면 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하는 최고를 해야만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내용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